네, 오늘 시작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 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건희 주식투자 이건희 대표,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성투. 성투. 네, 오늘 합이 아주 좋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 정말 7월 말 날씨가 너무 덥긴 한데 또 시장을 보고 있으면 또 나름 좀 버틸만 한 것 같기도 해요. 오늘 4년 내 좀 최고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거 좀 즐겨도 되는 걸지 약간은 걱정스럽기도 한데 세 분은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을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이건희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네. 오늘 장 좀 한 줄평 해주시죠. 순환매와 이제 변화된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매와 변화된 시장, 전력 방산 쪽은 좀 쉬고 이제는 뭐 전차 군단이 좀 가던데 좀 변화했다라고 이제는 확실히 봐야 하는 걸지 잠시 후에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유창희 의원의 오늘장 한 줄평도 좀 궁금하네요. 네, 뭐 요즘 날씨가 워낙에 더운데요. 더위를 잊게 할 수 있게끔 관세야 물러가라 하는 장세가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세야 물러가라. 오늘 아주 시원한 이런 액션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철순 의원의 한 줄평도 궁금합니다. 네, 이익 개선 기업 중심 상승입니다. 네, 이익 개선이 되는 기업들, 실적 신인 만큼 좀 실적 잘 나오는 회사들 중심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 들어봤네요. 그럼 바로 전략회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급이 들어와야 좀 종목이 오른다란 얘기가 있잖아요. 수급본부 첫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오늘은 좀 정말 등잔 밑이 어두웠다라는 걸 좀 느끼게 해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눈앞에 있는 형제를 두고 뭐 파운드리냐 테일러 공장이냐 여러 좀 연결고리를 찾기에 좀 바빴던 이번 주 초였던 것 같은데요. 바로 삼성전자 테슬라형 공급에서 삼성전기에 FCBGA가 오히려 수혜를 받을 것이라 보인다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샀고요. 오늘 10%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뭐 기판, MLCC 하는 사업 대비 좀 약했던 삼성전기 아니었습니까? 확실한 좀 재평가가 가능할지 첫 번째 종목으로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의원, 사실 삼성전기 하면 우리가 다 별명 붙이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징글전기, 뭐 답답전기 참 말이 많았는데 네. 오늘 10% 급등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약간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이 좀 트리거였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만한 한 줄평이었고요. 다음 유창희 의원도 삼성전기 한 줄평 해주시죠. 네, 뭐 형님 따라 강남 간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형님 따라 강남 간다. 역시 형님이 확 끌어주니까 삼성전기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박철순 의원의 한 줄평도 들어볼게요. 전 사업 테슬라 협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 사업에서 테슬라와의 좀 협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이건희 의원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삼성전기 오늘 한 줄평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될까요? 일단은 테슬라인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테슬라랑 이렇게 좀 동맹을 맺었다 뭐 그런 관점보다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좀 약간 추태를 부렸잖아요. 워낙 독점이다 보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관한 희망 고문은 지속적으로 이어갔었고, 자, 그러면서 뭐 어떻게 보면 TSMC라든가 오히려 SK하이닉스 같은 이러한 다른 이러한 기업들로 좀 편향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보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시원하게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약간 의문을 품었던 부분을 테슬라가 깨줬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이런 말 한마디 자체 그리고 그에 따른 이러한 사업 전략 자체가 시장에서 이렇게 부여하는 파급 효과가 얼마인지 저는 충분히 느낄 만한 그런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지속적 매수세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다른 섹터를 전반적으로 다 쉬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조용했잖아요. 그런데 네.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단숨에 저항권까지 올렸다라는 것은 그 앞전의 물량을 좀 이렇게 지금 시장 이런 분위기를 활용을 해서 충분히 돌파할 만한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테슬라가 단순히 삼성전자에 관한 AI 칩 관련 이야기가 나왔지만 좀 확장을 해보자고 한다면 일단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무시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원통형 배터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최초로 지금
이야기가 나온 회사 삼성 SDI잖아요. 자, 그렇다면 테슬라랑 삼성 SDI가 뭐 LG 엔솔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차세대의 관련 모델에서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좀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랑 카메라 모듈 기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동맹을 맺으면서 사업을 전개를 할 때 여기서 자연스럽게 좀 껴가지고 이러한 좀 긍정적인 시너지를 함께 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찬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슬라와의 협력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이제는 하던 사업들도 다 하나하나씩 좀 시작해서 눈에 तिर 것 같다고 좀 평가를 해주셨고요. 다음 유창희 의원은 좀 형님 따라서 강남 간다라고 말해주셨어요. 강남 아니고 강남 아니고 텍사스 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기가 여러 가지로 좀 좋은 뉴스들이 많았어요. 사실 연초부터.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했을 때도 주목을 받았던 게 삼성전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유리기판 하면은 기술력이 상당히 앞서 있다라는 게 삼성전기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큰 역할을 해줄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쪽이죠. 휴머노이드를 하게 되면 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삼성전기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었는데 뭔가 확실한 한 방이 좀 부족했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테슬라를 관련해서 대규모 수주를 했고 또 일론 머스크가 감사하게도 최소 금액이다. 그러니까 더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요소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AI 지금 이제 6에 들어가는 칩인데 AI4, AI5 모두 다 지금 삼성전기가 기판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AI5 같은 경우는 TSMC가 지금 전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가 기판을 공급을 하는데 그러면 AI6에 들어가는 기판도 삼성전기가 공급을 하는 것이지 다른 뭐 기업이 뜬금포로 공급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약간 그동안 조금은 무시했었던 부분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삼성전기는 또 서버용 기판 그 매출이 매우 급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기판 사업 부분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그 폴더 7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바일 사업 부분의 매출이 늘어나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기가 조금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오늘 이제 대규모 거래가 동반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오늘 그냥 단순한 거래량이 나온 게 아니라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를 한 1,300억 정도인가요? 그 규모로 매수를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간도 거의 외국인의 절반 정도, 한 600억, 5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이거는 뭐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작년 여름에 특히 작년 그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하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하고 비슷합니다. 작년 여름에 삼성전자가 8만 원을 찍었을 때 삼성전기가 17만 6천 원을 찍고 같이 좀 급락이 나왔던 경우가 있는데, 그럼 충분히 저는 이 앞에 매물은 적다. 그럼 충분히 17만 원, 18만 원까지는 좀 빠르게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확실한 재평가의 계기가 되는 날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 더 좀 궁금한 게 오늘 삼성전기의 상승과 함께 다른 기판 쪽도 함께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코리안 서키트, 심텍 이런 쪽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함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삼성전기만 조금 더 추세를 지속할까요? 저는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덕산 네오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쪽 덕산 테코피아 하이메탈인가요? 하여튼 관련해서도 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는 있는데, 네. 신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그 소캠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수주한 거하고는 좀 별개의 개념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캠 관련해서는 신텍, TLB
관련돼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하이닉스도 관련돼서 어떤 같이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와 함께 좀 그래도 결을 같이 하면서 올라갈 수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심텍이나 TLB 같은 속캠 관련주로 볼 만한 종목들은 SK 하이닉스 쪽과 연결고리가 더 있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박철순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역시 전 사업에 테슬라 협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이미 앞에서 대다수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다른 내용을 좀 추가를 좀 해본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이 삼성전자가 이제 테슬라 쪽 이제 동맹을 하게 되면서 당연히 FCBGA를 이쪽에서 납품할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FCBGA 사업부 자체가 연도별로 봤을 때 지속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전 사업부의 성장세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FCBGA 사업부의 2025년도 매출 성장률은 작년 대비했을 때 한 20% 가까이 성장할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 2026년 같은 경우도 올해 대비했을 때 FCBGA 사업부의 매출이 일단 20% 정도 역시나 성장률이 계속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서도 약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기존의 어떤 PC라든지 아니면 서버향 매출 여전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AI도 마찬가지고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중량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으로도 계속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게 주가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FCBGA 같은 경우가 고부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FCBGA의 매출 기여도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수익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FCBGA 호황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걸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이외에도 다른 사업부들도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IT 여팡이 좀 부진했을 때도 불구하고 전장용이라든지 산업용 쪽에서 사실 매출을 많이 뽑아냈었거든요. 이것들은 계속 지속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적층 세라믹 콘덴서 쪽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메라 모듈 쪽도 역시나 기존은 스마트폰 쪽에 어떻게 보면 국한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당연히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상당히 지금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를 계속 넓혀나갈 수 있고 사업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역시나 카메라 모듈 쪽도 볼만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리기판 같은 경우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회사가 유리기판을 2026년도에 이제 생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획상으로는요. 그래서 유리기판 사업부가 올해 바로 실적에 반영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를 한 단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신성장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장기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삼성전기 관련된 밸류체인들은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CBGA 관련된 밸류체인 중에는 덕산 하이메탈이 있겠지만 기판 생산 공정에서 필수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는 비아트로라든지 아니면 후공정 자동화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네온테크 이런 기업들도 아직은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삼성전기가 너무 빨리 오른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 순환매가 돌면서 관련된 기업들도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삼성전기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도 정리를 해놓으셨다가 한번 흐름이 나올 때 거래량이 붙을 때 한번 따라 붙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이익이 개선되는 기업에 좀 중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듯이 삼성전기도 좀 성장력이 담보돼 있는 회사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급분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021억 원으로 지난해는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흑자로 돌아섰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는 못했고요. 미국의 태양광 보조금 사업을 제외한다면 영업이익은 적자, 또 더불어 3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것이란 가이던스에 오늘 쌍끌이 매도가 출회되면서 급락을 보였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아니라 좀 이젠 환화솔루션이 돼버린 오늘인데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지 세 분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의원 오늘 한화솔루션 정말 급락을 보였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지라인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지선을 좀 만드는 걸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유창희 의원은요? 네, 일단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수급본부 종목인 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조금은 걱정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박철순 의원도 한 줄평 해주시죠. 네, 비슷한 맥락인데요. 천천히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바라보자. 조금은 긴 관점으로 좀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들리는데 역시 올해는 좀 힘들까요, 박철순 의원님? 아니 올해 뭐 힘들다기보다는 이미 지금 악재가 좀 나왔고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부각이 됐다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상승폭을 순식간에 또 많이 반납을 한 상태잖아요. 네. 일단 장대 음봉이 나왔고 대량의 매물들이 취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접근을 고려하는 거는 사실상 힘들죠. 지금 손이 나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천천히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지선을 좀 확인하거나 또는 반등 보면서 우리가 천천히 매수를 좀 공략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안 좋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한동안 이 종목을 안 볼 건 아닙니다. 기대 요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네. 단기적인 리스크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지지선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사실 뭐 증권가에서 실적 전망치는 상향 조정이 최근에 좀 됐습니다. 물론 잠시 후에 약자를 말씀드리겠지만 네. 일단 지금 미국에서 이제 주택용 태양광 투자 세액 공제가 2027년도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태양광 대여 쪽 사업의 환경은 계속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 개발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EPC라고 하죠. 설계 조달 시공 이 사업들도 2027년도까지 준공하는 거에 대한 부분까지 세액 공제가 또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원까지 나왔거든요. 물론 이거 좀 이제 하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일단 기존 전망치 대비해서 무려 60% 이상 상향 조정한 거기 때문에 일단 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산 원재료를 이제 미국에서 많이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다가 지금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곳부터 웨이퍼, 셀까지 전공정 라인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건설이 완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원산지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공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더 안정적인 실적을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이 공급을 좀 제한하는 경쟁을 또 그리고 자제시키는 지금 정부의 어떤 입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모듈 가격이 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수익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리스크 요인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오파 법안이 어떻게 될지 아직 행정명령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나서 공격적으로 베팅을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은 이런 미국의 정책적인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천천히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컨콜에 있었는데 여기서 나왔던 게 뭐냐면 카터스빌 공장 가동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유일 셀 생산이 좀 늦어졌다라는 단점이 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셀 품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세와 더불어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은 3분기는 우리 예상치와는 달리 적자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이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지만 조금 더 이제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역시나 추가적으로 지금 강력하게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너무나 좀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역시나 좀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보니까 일단 이런 것들이 악재가 조금 소화가 되고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천천히 기다림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법안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의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거고 조금 더 시간을 길게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창희 의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역시 오늘 좀 투매가 강하게 나오긴 했어요. 네. 오늘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모두 1,000억 이상, 그러니까 외국인이 1,300억 이상, 그 기관이 한 1,200억 이상의 그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조금 투매가 나왔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차트가 좀 무너졌다라는 거, 기술적 분석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15% 하락을 했고 또 이게 장 막판에 거의 막판 언저리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주가가 밀린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 내에서도 그 대체거래소에서도 전혀 반응을 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일단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조금 더 열어놔야 되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안 좋게 본 것은 해외 공장의 가동 정상화가 좀 지연된다라는 것이죠. 미국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정상적인 어떤 생산을 좀 못하는 상황인 것이고, 특히 말레이시아 공정 같은 경우도 지금 유지 보수가 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생산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런 걸로 해서 고정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반기에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미진한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이 좀 나왔는데, 네.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이 문제가 있느냐, 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투자, 특히 태양광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그 전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새 정부에서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투자를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 풍력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되겠지만, 일단 2분기 실적에서의 어떤 실망감이 일단 외국인 기관의 대량 매도로 확인된 것은 이게 바로 좀 V자로 전환되기 좀 힘들다. 그래서 조금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좀 바닥권에서 좀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서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을 맞춰가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하나솔루션이 여러 이제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좀 강하게 반응을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슈가 나올 때 강하게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대장주에서 좀 오늘 탈락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다른 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건희 의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오늘 좀 보니까 60일선까지도 좀 깨고 내려갔더라고요. 네. 일단 선을 깼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또 다른 어떠한 선을 뚫어주느냐, 그걸 뚫는 캔들이 나오냐 안 나오냐, 뭐 그게 뭐 관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외국인 기관이 매도도 했지만 지금 굉장히 공매도들이 가지고 놀기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한 60억, 50억 또는 많아야 한 100억대였는데 오늘 공매도 대금이 1000억이 넘어갔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아예 그냥 투자 심리가 꺾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조금 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뭐 추가적인 하락이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지지라인을 어디서 지금 지지라인 달면서 자 물량을 소화를 하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월봉상으로 보시면 이 정도 거래량이면 사실 앞전에 물량을 다 뚫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거래량을 터트려 놓고도 계속해서 윗골이 달린다는 것은 글쎄요, 그 과감한 이러한 상승 돌파가 나오기에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이러한 재료에 대한 강함은 좀 약간 부족하다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중국 쪽에서 사업 구조조정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차 트렁크에 놓고 왔어요. 중국에서 가수입된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있었는데 제가 놓고 왔습니다, 트렁크에. 근데 돌덩어리더라고요. 네. 일단 그게 94%, 웨이퍼가 94%. 일단은 중국이 그 태양광 모듈 쪽에서 이러한 핵심 그 재료들을 보시면 다 주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미국 쪽에서도 결국에는 견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하게 나왔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대통령께서 태양광 신재생을 계속 언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구체화가 되었을 때, 그때 좀 약간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에 대한 의식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좀 공매도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좀 접근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책 관련해서도 향후에 들썩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좀 열어두시면서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본부 두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슈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장중 5% 상승했죠. 그렇지만 장 마감 이후에 뉴스가 추가로 또 들려왔습니다. 바로 SK온과 SK엔무브의 합병, 그리고 8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 또 자산 유동화 등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재편안을 발표한 건데요. 전기차 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회사 간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슈가 좀 내일장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SK이노베이션 오늘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장 마감 후 들려온 뉴스에서 좀 애프터마켓에서 별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희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래도 바닥권은 좀 탈출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닥권은 그래도 탈출했다. 그럼 유창희 의원은요? 네, 결국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니겠습니까? SK온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팔 하나 떼준 거 아니에요?
그럼 박철순 의원은 SK이노베이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려감과 기대감이 공존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려감과 기대감이 공존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먼저 라이언 일병 구하기부터 들어볼게요. 네. 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절반은 아실 거고 절반은 모르실 텐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가 있었죠. 한 20년도 더 된 영화인데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한 소대가 아마 다 가서 거의 다 전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기에는 저 사람 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SK 온을 살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SK N무브랑 흡사합병을 하는 건데 뭐 N무브는 이제 뭐 윤활유라든지 뭐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연간 영업이익 한 1조 정도를 벌어들이는 회사입니다. SK 온이 뭐 약간 실적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네. 적자 보여주기도 하고 일부 흑자 보여주기도 하는데 아직은 명확하게 지금 꾸준하게 흑자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또 투자는 또 투자대로 엄청나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궁예지책으로 SK N무브하고 좀 합병을 좀 해서 뭔가 어떤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시너지 효과를 좀 내겠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8조 원 정도 규모 최대 투자 이제 유상증자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SK 그룹이 다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뭘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투자자들은 좀 좋은 소식이죠. 어쨌든 지금은 좋지 못하지만 앞으로 어떤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또 이게 SK 그룹 입장에서는 또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체거래소에서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승했다가 또 윗꼬리가 나오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내일 정도 내일이라고 내일 모레 흐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좀 좋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지난번에 이제 6월 30일에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 딱 그 양봉 안에서 좀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모멘텀이 만약에 12만 5천 원, 13만 원을 돌파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한번은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뉴스가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럼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소탐 대실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소탐 대실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SK 입장에서는 이제 케미칼 부분을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뭔가가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의미가 있는 뉴스가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건 의원의 의견 들어볼게요. 그래도 바닥권은 탈출했다, 지하실 탈출했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제가 6월 초에 이 종목을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게 민심을 잃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민심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합병 결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핵심적으로 짚어볼 만한 게 일단 리밸류에이션을 하게 된다라면 이 SK 온가의 좀 FI들 재무적 투자자들랑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었던 이러한 부분의 조항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계약이 해제가 되면서 IPO 의무화가 소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 급할 필요도 없고 SK온에 관한 이러한 사업을 좀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증대되고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까지 좀 시간을 벌어놨다가 가장 시장에서 가치를 받을 때 또는 또 기대치가 부여가 되기 시작할 때 또 뭐 새로운 판을 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제가 액친냉각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N무브 쪽에서 지금 뭐 관련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글로벌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다라 말씀을 드렸었고 자, SK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북미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쇼티지 현상이 뭐 내년 또는 내후년 쪽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이 있는 이러한 소식도 있는데 자,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자, 그 사이에 충분히
사측에서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좀 전개를 한다고 한다라면 경쟁력 있는 그러한 상황 모델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업황이라든가 뭐 신재생 분야 업황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일전에 2년 전에 32만 원 주가까지 치고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 부분까지는 뭐 간다라는 것 자체가 뭐 지금보다 더욱 더 시너지가 막강하게 올라가면서 실적 나와야 되고 그렇게 좀 구차가 됐을 때 거의 부분까지는 뭐 간다라고 좀 가능성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적인 제 개인적인 의견적으로는 지금 바닥권 탈출을 하되 여기서 드라마틱한 슈팅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좀 개인적인 한 표고요. 바닥권 탈출하면서 10만 원 초반대에서 10만 원 중반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에 관한 부분만 보이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아플 때 손길 내밀어준 사람 못 잊잖아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갚는 날이 오길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박철순 의원의 의견도 궁금한데 사실 지금 너무 많은 내용을 들어서 좀 새로운 질문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SK이노베이션의 뭐 상승도 있긴 했지만 2차 전지 섹터 좀 전반이 그래도 최근 계속 바닥을 딛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오늘 6조 원 규모 좀 ESS 계약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히려 좀 주가는 별로 반응이 없었고 삼성 SDI만 좀 반응을 하지 않았나 싶은 하루이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은 사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많이 올라왔죠. 이게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고 작년부터 사실 이 LFP 이 관련된 배터리를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던 와중에 테슬라까지 이제 터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SK온보다 더 높죠. 지금 이미 뭐 흑자를 돌아선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어떤 안정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삼성 SDI가 오늘 이제 불을 뿜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중국이 LFP로 워낙 배터리를 저가 공세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3원계 배터리로 주축이 되어 있었던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가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SK온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를 생산해서 극복을 좀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3원계 배터리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가형 배터리가 필요한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비싼 자동차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3원계 배터리를 쓰겠지만 저가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뭐 ESS라든지 아니면 이쪽에서는 LFP 배터리를 생산해서 우리가 이 시장도 진출하겠다. 그래서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거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뚝심 있게 3원계 네. 배터리로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3원계 배터리를 밀고 있다 보니까 가격 단가도 좀 낮출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효율도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2025년도에 정부에서 추진했던 ESS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8개 중에 6개를 이 회사가 지금 독점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 이의 신청 기관들도 좀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과의 좀 이런 이해상충 관계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초기에 선점을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부각이 됐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테슬라와 이제 동맹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한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아직은 이 테슬라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는 게 없거든요. 기존에는 뭐 거래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수주가 들어오느냐 이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상승으로 좀 끝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판단이어서 일단은 지금 강력하게 매수를 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좀 불안한 면이 아직 삼성 SDI는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호재가 있고 숫자가 이미 찍히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대기업들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LNF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저가권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지만 오히려 숫자를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또는 적자폭이 빠르게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적자폭이 빠르게 계산되는 LNF 그래서 SK온도 계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또는 아직은 숫자가 더 강력하게 뽑히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밸류체인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상대적인 매력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천천히 SK온이 일단 SK가 좀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이 개선이 분명히 될 텐데 실적 개선폭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SK 이노베이션도 같이 좀 움직일 수는 있겠다. 하지만 아직은 SK온이 좋긴 하고 성장 기대감이 있지만 SK 이노베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매출 기여도가 아직은 크지 않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SK이노베이션으로 시작해서 좀 삼성 SDI, LG 이노베이션까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런데 좀 제가
너무 제 욕심에 2차 전지 관련해서만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려감을 좀 많이 짚어주셨는데 기대감은 뭘까요? 기대감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SK-온? 전사적인 차원에서 지금 SK온을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SK온이 그나마 지금 희망적이거든요. 그런데 아쉬웠던 점이 이 차입금도 굉장히 많았었고 재무적인 어떤 건전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SK N무브를 지금 합병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이 회사가 3년 정도 평균이 한 9천억 원 초반대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정도로 굉장히 알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흡수합병을 하게 함으로써 재무전선성을 살리고 두 회사가 사실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배터리 관련된 사업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도 겹치기 때문에 같이 고객사를 좀 공유를 하면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두 회사가 만들고 있는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SK인무브의 이런 냉각 기계 이런 것들 패키지 상품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또 모델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차피 SK이노베이션이 워낙 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여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올해 고점 영역에서는 저항이 좀 나올 수 있다 생각해서 12만 5천 원 정도 선 어떻게 보면은 최근 고점이죠.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달 고점 부분 요 한 14,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4만 원 정도 되는 선, 12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정도 선, 이 부분을 잘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좀 더 중장기로 봐도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 구간에서 좀 저항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더 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좀 비중을 좀 이동하는 전략도 함께 고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12만 5천 원에서 14만 원대 좀 박스권 움직임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오히려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하나 고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LG 에너지솔루션이나 LNF 같은 실적이 돌아서는 종목들로 좀 관심 가져보자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테슬라양 제파 수주 소식에 이어서 삼성그룹주 그리고 삼성양 밸류체인까지도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그중 솔브레인은 삼성 파운드리의 3나노미터 GAA 시가객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이번에 따온 칩 생산에 있어서 핵심 화학 공급사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3거래일주 좀 상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밸류체인들 중에 어느 정도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이건희 의원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증권가에서 좀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의 1% 상승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뭐 워낙 시장에서 뜨겁지만 그래도 주가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면 뭐 단기 과열이라든가 이런 좀 시장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 좀 고려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항권까지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중 과열의 오늘 상승은 약간 미진했지만 그래도 저항권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다음 유창희 의원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턴어라운드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돌아설 때가 됐다. 턴어라운드의 시작점이다. 라는 분석 주셨고 마지막으로 박철순 의원의 솔브레인에 대한 한 줄 평도 궁금합니다. 네, 본격 성장은 하반기부터입니다. 본격 성장은 하반기부터. 지금 주가 상승과 또 실적 상승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건가요? 주가 상승은 뭐 사실 선반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격 성장은 하반기부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도 추가적인 상승은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는 판단이다라고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2분기 때 실적을 우리가 일단 예측을 해봐야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하지만 2분기 실적은 예상보다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회성 비용 때문에 소폭 하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에 반영돼서 약간 밀릴 수는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일회성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조금 적게 나오더라도 중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되겠다. 이 일회성 비용이 뭐냐면 이 회사가 일본에 SFS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연매출액이 한 1,5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2분기 때 인수 비용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는 조금 안 좋게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오히려 이 회사가 실적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오히려 이 회사의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극적인 2분기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분기 실적은 더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우리 눈으로는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변동성이 생겨서 빠진다라고 한다면 그 변동성을 활용해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때 실적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일회성 비용이 2분기 때 있었지만 이게 소멸이 돼서 3분기 실적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딜행 가동률 회복이 전망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역시나 전반적으로 업황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수 효과까지 반영되면은 상저하고의 어떤 실적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3분기 때도 영업이익이 한 450원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는 한 40에서 많게는 50% 정도까지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는 기업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내년까지 바라봐도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3D 낸드 메모리가 200단에서 이제 400단대로 가기 때문에 인상계 식가계,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제 자르는 거죠. 이 식가계의 어떤 수요가 늘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은 조금 초기 시장이긴 하지만 내년에 이제 10나노 6세대 D램 개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사계 소재가 좀 많이 팔릴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상계 소재도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데 이 초상계 소재가 보통 이 3나노 공정에서 유일하게 이 회사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 업황이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회사인데 앞서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이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수주를 땄잖아요, 테슬라 향. 네.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초상계 소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아서 하반기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실적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단계 강세를 좀 보였지만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본다면 여전히 좀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보여져서 목표가는 좀 개인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 정도는 한 21만 원 정도로 전 저점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장 나올 2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하반기에 더 개선될 거기 때문에 이를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유창희 의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턴어라운드 시작점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여기에다 좀 더 추가로 궁금한 게 솔브레인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증권가에서 호평이 나오고 네. 있지만 두산 테스나도 또 투톱으로 많이 꼽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산 테스나에 대한 의견까지 좀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테슬라 관련돼서 대규모 수주를 하고 나서 이제 연계된 수혜주가 어디냐 계속 이제 찾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산 테스나가 이제 첫날 상한가를 갔었고요. 또 뭐 관련된 기업들이 그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또 그 솔브레인도 그저께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기라든지 뭐 대덕전자, 덕산하이메탈 뭐 이런 기업들이 또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 규모가 이제 뭐 엄청나게 큰 규모이기도 하고 그동안 삼성전자가 파운더리에서 계속 부진하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좀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후공정 업체죠. 그러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거의 95% 정도, 그러니까 90% 이상이 삼성전자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윗꼬리가 나온 부분들은 아쉽지만 그저께 그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이제 시가 21% 갭상승 나온 이 가격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한 번 정도는 4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이제 이런 시가계 관련돼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뭐 불산계 같은 경우는 일본이 수출 금지한 세계 그 소재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산계 같은 경우는 낸드 시가계를 사용하고 있고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초상계입니다. 초상계는 이제 게이트 올라운드하고 3D 낸드 쪽에 되게 필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거의 뭐 솔브레인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파운더리 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좀 좋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동반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충분히 그 솔브레인의 매출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달에 이제 일본 기업을 인수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특수 가스를 이제 보관하는 탱크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 국가 기업에 다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다 공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3분기서부터 분기당 한 150억 내외의 영업이익이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 300억 중반 정도 영업이익 이번 분기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 절반 가까이가 더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턴어라운드가 이제 시작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테슬라에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공장이 다 지어지고 공급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그와 관련해서 솔브레인이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월요일에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했고, 이 회사 이제 그 월봉하고 연봉을 보신다라면 사실 연봉을 보시면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5만 원까지 가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그러니까 그 2023년까지를 보신다라면 한 21만 원 정도가 저점이었고, 또 네. 밀린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격대 20만 원대가 저점이었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게 되면 한 30에서 35만 원대까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양봉을 좀 그려주고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저는 뭐 30만 원 작년 고점 언저리까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접근해보자. 특히 이제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유통 주식수도 적어요. 이 회사의 총 발행 주식수가 770만 주밖에 안 되는데 거의 한 40~50%가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거래되는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24만 원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700만 주니까 한 2천만 주, 3천만 주 되는 주가하고 비교해보면 한 5만 원대에 있는 주가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가의 가격을 보지 말고 앞으로 더 성장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통 물량이 좀 적어서 좀 가격이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거는 신경 쓸 게 아니고 오히려 하반기 내년에 턴어라운드 되는 거를 기대해봐야 한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이건희 의원의 의견 들어볼게요. 그래도 저항권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항권이 한 40만 원일까요? 일단은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연일치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원익 IPS가 잡고 있고 수혜 쪽에는 지금 솔브레인이 잡고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삼성전자가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항권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 차트를 보시면 주봉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도 이제 주가가 이제 U자 모양이 나오면서 저항권까지 지금 공간이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 남아 있는데 뭐 솔브레인도 비슷합니다. 모양이 솔브레인도 비슷하고 원익 IPS도 모양이 비슷해요. 공통점은 주가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갔다라는 점. 동시에 여기서 저항권까지도 어떻게 보면 각도 자체가 모양이 비슷하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 물량도 적고 지금 뭐 시장에서 수급이 붙었을 때 1차적인 저항권 한 27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좀 과감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좀 크게 나오면서 상향 돌파가 나와야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통 물량이 적다라는 것은 물론 주가가 조금만 수급이 붙어도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조금만 적은 물량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변동성 있게 핸들링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심리도 좀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건은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동시에 이런 장비 수주율이 올라갈 것 같고요. 만약에 저항권 부분에서 뭐 부딪힌다거나 뭐 추가적인 뭐 기간 조정이 조금이라도 나온다고 한다라면 뭐 지지부진할 수 있는 이러한 흐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1차적인 저항권까지는 뭐 무난하게 올라가겠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그 안에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본부, 수급본부 두 가지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좀 시장에 임해야 할지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의원, 내일은 좀 우리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할까요? 일단은 성장주를 좀 분할적으로 이제 공략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주를 분할 공략해야 된다. 오늘 좀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게 많이 내렸는데. 네. 일단 그쪽보다는 네. 일단은 2차 전지도 2차 전지지만 일단 전해액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액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서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중국 쪽에서 반드시 좀 견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벌써 중국의 점유율이 좀 상당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전해액 관련주에 좀 강하게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해액이라든가 뭐 그동안 가파르게 하락이 나왔던 이러한 종목들 안에서 노리실 만할 것 같고, 그리고 로봇주 같은 경우도 슬슬 조금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AY 시키면서 지금 구조용이 들어갔죠. 그리고 뭐 머스크 하고 있는데, 머스크의 진짜 전략은 계속해서 로봇이라든가 휴머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조용할 때 조금씩 우리가 바닥권에서 분할적으로 매수할 만한 섹터로 로봇주도 한 번쯤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장주 안에서 로봇, 전액 말씀을 주셨고 다음 유창희 의원의 내일장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외국인 믿고 상승에 좀 더 베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이 이번 달 한 달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보시면 5조 9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줬어요. 근데 네. 화면에 보시면 차라리 그 7월 9일, 10일까지는 사실은 큰 매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10일 이후에 상당히 가파르게 코스피를 담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거의 마이너스 11,000계약에서 오늘 한 8,000계약으로 순매수로 전환됐는데, 그러면 2만 계약 이상 순매수가 한 일주일 사이에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7월 9일, 10일, 11일이면 사실은 이때가 이제 주가 지수가 횡보를 하기 시작한 시점이 그때부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외국인들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집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3,200포인트 안착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뭐 관세 관련돼 가지고 우려감보다는 어떤 기대감들, 또 지금 글로벌 증시가 모두가 다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런 뭐 급락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이것이 8월 달, 그러니까 7월 말부터 8월 달까지 상승으로 지금 이어간다라면 지금이라도 조금 주식을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철순 의원의 내일장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뭐 관세 무풍지대에 계속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라든지 은행도 단기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관세가 아직 뭐 완화가 될지 아니면은 우리 기대치를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뭐 강력하게 지금 관세 뭐 무풍지대에다가 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관세 피해주에다가 또 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지금 현재 안정성을 갖고 있는 관세에 좀 자유로운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엔터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주가 최근에 조금 단기 노이즈로 좀 흔들렸었는데, 한 2거래일 정도 또 다시 한번 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해서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짧게 뭐 매매할 때는 좀 안정성을 갖고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은행주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는 오늘도 많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호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세가 만약에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네. 반도체에다가 고관세를 매긴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살리려고 하는 자국 내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세도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반도체 지금 호재도 많고 관세에 대한 우려감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이건희 의원의 종목 워닝 머티리얼즈 6월 5일 날 매수한 종목인데요. 수익률 18% 기록하면서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지금 네. 자리에서 수익 실현할까요? 목표가 상향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은 반도체, DP 특수가스 국내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 회복 기대감에 따른 그런 충분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증권가 쪽에서도 26,000원 정도까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26,000원 정도로 좀 높여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상향하겠다. 조금 더 높은 자리까지 보자.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박철순 의원의 종목도 하나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7월 24일 지난주에 좀 매수한 종목인데 수익률 5%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성광밴드 더 가겠죠? 네, 일단은 뭐 많이 안 올랐습니다. 네. 지금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라든지 지금 발전이라든지 뭐 이쪽에서 피팅 재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뭐 양대 산맥이기도 하고 글로벌 선도권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뭐 LNG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원전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전방산업 수혜가 워낙 많은 상황이고 호황이다 보니까 계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관세 협상
협상 카드로 과제를 이제 협상을 하기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마스크와 관련된 프로젝트 수혜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관세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단기적인 변동성이 끝나더라도 중장기로도 베팅 가능한 종목으로 성광밴드 굉장히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면서 목표가 47,000원까지 계속 한번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짜 종목 37,000원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건희 의원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짚어주시죠. 세로닉스입니다. 지금 뭐 2차전지 주식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보다 LNF 그룹주가 급등하는 추이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죠. 자,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LNF의 지분을 약 14% 정도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차전지 수급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지금 주가가 많이 과대 낙폭이 되었죠. 2차전지 광풍 때 73,900원에서 6,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점차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지금 물량이 좀 응집되고 있는 패턴이 나왔거든요. 따라서 시장에서 충분히 한번 기대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19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주 세로닉스 목표가 11,000원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유창희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짚어주시죠. 네, 유진테크를 가지고 나왔어요. 반도체 전공정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LPCVD라는 장비를 공급하는데 이게 웨이퍼 위에 특정한 이제 산화막이나 절연막을 증착시키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요 기업들이 투자가 늘어났을 때 같이 동반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 뭐 SK, 마이크론 모두 투자를 더 늘리고 있죠. HBM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이제 이 회사는 이 세 개 기업 모두 공급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하반기, 내년 상반기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미국 자회사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충분히 지금 가격대는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43,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단기 목표가 5만 원까지는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IT 업계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열면서 유진테크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43,000원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철순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들어볼게요. 네, 세진중공업이고요. 너무 익숙한 종목이죠. 전 세계 LPG 탱크 1위 기업이고 데카수도 선도 기업입니다.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당연히 이 회사도 실적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선주 좋아하시는 분들 당연히 세진중공업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캐파 증설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매출 성장,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수익 성장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은요. 엔진, 보냉제 등등등 기자재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회사도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지금 고점도 뚫었기 때문에 상방의 저항성 없습니다. 지금 신규 접근하셔서 조금 더 상방 룸을 열어놓으시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면 되실 것 같고요. 자, 현재가 시초가 공략 가능하고 목표가는 15,000원 일단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광밴드의 세진중공업까지 조선주들 포트 속에 좀 꽉꽉 채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의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좀 채워봤습니다.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